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조금 전에 경인교육대학교 글로벌 리더 전형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떨리시죠? 이제 경인교대 일반 전형 1주 남았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공부했었던 것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선택적, 그 다음에 보편적, 무엇인가요? 복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지를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택적, 차별적, 부분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가야 되는데 6명의 학생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6명 모두 다 선택적 복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을 때 상당히 논거가 궁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당연히 선택적 복지를 선택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뭘까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적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도움을 꼭 필요로 할 사람이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내던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을 사람이 또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 여러분 잘 알죠?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살짝 건드렸었죠. 선택적 복지로 가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을 선택해서 차별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한 문제점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이 복지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복지가 있겠지. 그때 하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논거로 주고 집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체적 예로 들을 것입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익히 보아온 급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자료 속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죠. 다행스럽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행복한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은 문제도 한 문제 이상으로 구조적으로 잘 접근해서 교수님께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식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선택적 복지 속에 저는 급식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넉넉한 가정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조차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왜 학교에서 무료로 해서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도 오히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몇만 원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할 학생들이 나의 취약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조를 나눠서 발표할 때 내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만을 교수님과 상대방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표하고 있는 학생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있는가를 또다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적, 즉 선택적인 급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아, 저 아이에 저런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바로 무엇일까요?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을 받는 그 학생이
예상 외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들 쉽게 먹을 수 있는 몇만 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밥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거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 정도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분명히 상처받을 수 있고 철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너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 밥 먹는다며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또 그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라고 상실감에 빠져서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 제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겠죠. 분명히 도움받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은 더 큰 일로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내 취약점을 살짝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 급식에 대한 대책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겠죠. 선생님께서 차별적 급식을 도움받는 학생에게 이것은 정말 너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으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급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도 국가의 그런 정책이 없는 나라에서는 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거니 가난은 죄가 아니란다. 그리고 너희 어머님 게을러서 이렇게 가정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힘든 게 된 것이지 나중에는 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지원을 받고 물론 겸허하게 받고 너가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것이 곧 애국심의 발로가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너가 잘 성장해서 너가 도움 받은 것처럼 남에게 또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더 발전적인 충고를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절대로 그 아이가 차별적 급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대책 마련까지도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역설적인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접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A 파트에서 이 사람은 충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면 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만 조금 바꿔보십시오. 여기에서는 넉넉했던 이 사람이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 여기서 부족했던 사람이 그 부분에서는 넉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선택적 차별적 복지가 결국 철저한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인교대 오늘 출제된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복지 속에서 특히 하나만 접근해 보았습니다. 급식의 문제로. 저는 급식의 문제로 접근했는데 여러분들 그 밖에 복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면접관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인교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더 전형에 나온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차근히 연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